정사형의 정의. 씨발, 뭐든 물으면 그치? 제일 당혹스러운 질문이 이거지. 수학 과목인데 수학 과목의 특징이 이건데, 그런데 수학 과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게 정의. 박용준의 정의는 뭐야? 없냐? 그 정의를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을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야, 정사형의 정의. 이름은 정의고, 그러니까 성은 정의고, 이름은 사형이다. 정사형의 정의는 뭐야? 아, 그런데 정사형이라는 애도 어딘가 있겠지? 한국 사회에. 그렇지 않냐? 얘 봐. 걔는 불행하네. 인터넷 쪽에. 그치? 내 이름은 이종형인데, 이종형 치면은 동명이인에 뭐 관련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정사형을 치면 정사형 때문에 사람 이름을 검색하기. 빨리 얘기해봐. 정사형. 내가 시간을 이만큼 벌어줬으면은. 네가 딴 얘기해서 더 집중이 안 됐다. 정사형의 정의. 그래, 구원투수. 빠밤빠밤.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연이. 정사형의 정의. 빠밤빠밤. 정사형의 정의. 전윤을 봤나 저거. 너 정사형 정의. 이게 한자어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사가 이 쏜다라는 의미거든. 사. 투사. 영은 무영각이라고 들어봤냐? 그 무영각. 각은 발차기를 말하고 무는 없다. 영은 그림자. 그림자 없는 발차기. 존나 빨라갖고 그림자가 없어. 진짜 과장법의 극대화죠. 우리 내가 좋아하는 황비홍의 뜻기 무용가. 그림자. 정은 똑바르다. 똑바르다가 뭘까? 수직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래서 정사형의 정의가 뭘까? 이 문제는 정사형의 정의를 묻는 문제로 선생이 선택한 문제가 되겠어요. 정사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시작. 정사형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교과서를 나눠주겠어요? 2장. 거길 보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겠어요. 본문의 첫 번째 줄. 저기 교과서예요. 수선의 발. 동그라미 또는 밑줄 또는 덧칠을 하세요. 그리고 정의라고 적으세요. 당연히 이 수선의 발은 점의 정사형이야.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는 수선의 발이야.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또 도형 F에 속하는 각 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F'을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씨발 졸라기 기네.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정사형의 정의는 정서 기준으로 152페이지. 이런 단어를 놓치는 게 안타깝다는 말이죠. 정의가 뭐냐면 수선의 발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이 점에 대한 정사형은 수선의 발이야. 이렇게 가는 게 쏘는데 똑바로 쏜다. 90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그 자체가 발이 여기다. 그리고 똑바로 쏜다가 수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 그리고 여기가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면 이 도형은 점들로 이루어지니까 그 점들의 정사형의 집합이 이 도형의 정사형이다. 지금 이해 갔죠? 이해 갔냐? 알겠지? 그래. 됐고,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었어요. 요거를 그러면 이런 걸 왜 배우느냐? 정사형을 왜 배우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자. 의미. 정의로부터 의미를 생각해보자. 의미는 뭔데요? 보세요. 어떤 입체 도형을 옆에서 이렇게 봤다고 하자. 단면도. 알겠죠? 뭐 호리병이라고 아냐? 그런데? 알아? 실제로 본 적은 없지? 제비를 실제로 본 적이 없듯이. 너 제비 실제로 봤냐? 모르겠는데요. 그걸 봐. 요즘 애들은 제비는 상상 속의 동물이야. 그 화면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보거나 이미지로 보거나 실제로 본 적 있어? 제비? 제비는 존나게 가부자. 얼굴 존나 크거든? 근데 존나 빨라. 요즘 애들은 제비를 본 적이 없어요. 제비가 처마가 도시에 없어갖고 제비가 안 오나? 뭐래? 됐고. 그러면 봐봐. 이게 있는데, CT를 찍겠어요. CT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 내 인생. 손 들어보세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찍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찍은 CT가 뭔지를 모르지. CT를 찍었는데 CT가 뭔지 모르지. 엑스레이와 CT의 차이는, 엑스레이는 투사한 거야, 투사. 그래서 여기가 판이 있으면 투사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요 안의 내용은 여기와 여기를 구분할 수는 없어. 여기와 여기를 구분할 수는 없어, 엑스레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지식을 통해서 요거는 앞쪽에 있는 거고 요거는 뒤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뿐이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이상이 있잖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잖아? 그럼 뭔가 이상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이상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건지를 몰라. 알 수 없어. CT는 뭐냐? CT는 이 판이 이동을 한 거야. 판을 여기 갖다 놓고 사람을 쪼개나요? CT 찍으면 사람을 쪼개나요? 그러지 않고 찍는 게 기술이고 그게 힘든 거겠지. You know? Understand? 이해 갔나? 그래서 요 엑스레이를 여기다 놓고 판을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찍은 거를 쫙 봐. 그래갖고 그거를 입체로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거지. 그거를 입체를 찍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건 일종의 불연속적인 정보인데 이거를 이제 요 한 판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뭔가 이상이 찍히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구만.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쫙 찍으면 많이 되는 거지. 근데 존나 많이 찍으면 피폭 되겠지. 존나 판을 많이 하면은 그야말로 핵폭탄 맞은 거지 뭐.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CT야. 이걸 뭐라 부르죠? 요걸 뭐라 부르죠? 얘기해봐. 역시. 이게 단면도야. 의미는 단면도야, 단면도가 최근에 등장했었죠? 최근에 언제 등장했어? 그렇지. 도형은 보조선을 이용해서 쪼개는데
이 도형이 평면 도형이었어. 그러면 입체 도형. 지금 이제 이 공간 도형을 보면 이제 공간 도형으로 바꾸는 거죠. 공간 도형은 보조 평면을 이용해서 평면 도형으로 쪼개. 이때 보조 평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단면도와 전개도다. 이때 단면도가 등장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단면도를 우리 수업에서는 단면도에서 중요한 두 개, 단면도를 모두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두 개. 나머지 떨거지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개가 각각 직포평면과 행포평면이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 지금 이해 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사형은 단면도야. 그럼 단면도는 이건데요. 이것들의 집합. 여기서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하면 이 단면도는 뭐야? 평행한 거. 평행한 거. 법선 벡터가 일치하는 단면도의 집합이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동시키면 안 돼. 그냥 그 상태에서. 집합이야. 이게 뭐야? 정사형이야.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단면도의 집합이든 뭐든 단면도. 그러면 단면도인데 왜 따로 하느냐? 단면도를 일반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일반화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면도를 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한 게 정사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네가 정사형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올리는 정의와 의미를 생각해보면 수선의 발, 단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사형이다. 명심하세요. 이게 정사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포인트는 90도 90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설명한 거야. 네가 교과서에서 본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이걸 설명한 거거든.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네가 돈 내고 큰탐한테 배우는 거야. 아, 갑갑하지 않니? 응? 그 문장의 의미가 이거 다시 읽어봐. 그 문장을, 두 문장을. 교과서 두 문장. 그걸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봐. 네가 받은 문제. 이건 뭐겠니? 선생이 중요하게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야,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야. 뭐가 등장했죠? 정사면체가 등장했죠. 정사면체를 또 이렇게 새롭게 그리려니까 힘드네. 아이씨.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포인트는 뭐냐? 평면은 이렇게 성의 없이 그리겠어요. 아이씨. 뭘 성의 없이 그려. 이렇게 한 더 그리면 되는데 정말 성의 없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포인트는 뭐야? 90도. 이 직선과 이 평면은 90도다. 90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정사형은 이것의 단면도다. 이것의 단면도를 쭉 올라가 봐. 그러면 이 정사형과 같은 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접선이 이게 접한다고 가정해. 그러면 이거랑 같겠죠. 같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봐. 이거 내리세요. 그러면 이 정사형이 어디에 있니? 그러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정사면체의 대표가 이거야. 보조평면이 이거라고. 이게 정사형이야. 여기 있는 것과 같아. 수학은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지금 아무
너무 영혼 없이 보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다시 올 일도 없다. 굿바이다, 시발. 이러면서. 같다. 이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넓이 구하라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렇게 쭉 하면은 지금 네가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이 평면과 이 놈을 포함한 평면과 이 평면 이름이 뭐라고 안 주어져 있나? 그냥 평면 알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평행이다. 왜 평행이야? 이거랑 이게 수직이다 라는 걸 했었지. 그래서 얘랑 얘가 수직이었잖아. Understand? 그죠? 그렇게 했었죠. 꼬이니치에 있는 두 수직이 뭐냐면 이 평면과 얘랑 수직이어서, 그죠? 이 평면과 얘랑 수직이어서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랑 수직이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얘랑 지금 평행하다고.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평행하고 이것도 평행하고, 이게 어디 있었느냐면 왜 직선과 평면에 뭐 위치 관계 해갖고 정리 1번, 4번, 5번, 6번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갔지? 그래서 이게 답이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건 네가 할 수 있어요. 너를 믿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4루트 2다가 되겠어요. 구하면 4루트 2가 나온대. 아무튼 이 넓이가 답인 거 알겠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다라고 선생은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사형은 뭐야? 수선의 발이야. 그래서 그것들의 수선의 발의 집합이 단면도야. 단면도의 집합이 정사형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6번이지.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 이게 이과 수능 문제였거든. 그래서 그때 5번과 6번이 모두 기하가 출제되고 있죠. 5번, 6번은 변별력이 없는 문제인데, 아무튼 기하가 공통 과목이어서 이과생들한테는 5번, 6번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6번이잖아. 근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역시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답게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지. 지금 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물었는가? 답이 3번 4분의 1이거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물으면 안 되는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예각일 때, 세타가 예각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양수거든. 그러면 정답이 4분의 1이라면 양의 제곱근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도 1, 2, 3, 4, 5번 중에 답이 5번으로 바뀌는 것일 뿐인데 왜 제곱 세타를 물었을까? 통상 제곱을 묻는 거는 뭐 무리수가 등장하거나 이랬을 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여기서 보면 그런 것도, 그런 배려도 알 수 있지. 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예각이다라는 관점을 놓친 학생들일지라도, 물론 실제로 예각이고 이거 지금 이게 그런 학생일지라도 그런 차고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차이를 모르더라도 고민하지 않게
제곱을 물은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해 갔나? 평가원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평가원 문제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틀리게 할 건가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야. 어떻게 하면 애들을 맞추게 할 건가, 이거야. 다만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 공부를 못한 애들을 맞추게 하는 그런 능력은 평가원도 없어요. 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이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로 생각했던 바로 그 그림이지. 무슨 말인지 같이 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뭔데? 점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면각의 변은 중요하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이게 수선을 대략 요 정도로 하겠어요. 요 정도. 수선에 발을 내린다. 그 수선에서 다시 이쪽으로 연결시킨다. 그럼 여기를 가겠죠. 이유는 얘랑 합동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지금 세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 그림 상황이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게 내가 필수라고 한 이유가 조금 전에 그림은 이거였잖아. 그게 무게중심이다라는 게 필수라는 이유가 지금 여기 이게 그 그림이지. 저쪽에서 보면 아까 이 그림인 거지. 그래서 뭐 이걸 연결한다. 같은 색깔이면 조금 차별성이 없는 관계로 파란색으로 아이씨 이걸 연결한다. 이게 뭐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다. 이거지. 사실 이게 정삼각형이다를 떠나서 두 점이면 연결한다가 기본이잖아. 보조선 1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한 이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가 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제 이게 뭐야? 보조 평면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마치 둔각인 것처럼 그렸는데 우리 뇌가 인지하기를 그렇게 인지하니까 실제로 둔각인가? 보겠어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둔각일 리가 없잖아. 그럼 둔각인가? 이면각은 둔각인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예각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세타가 얼마죠? 잘 모르지. 60도 60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60도 겠지. 그래서 지금 이면각, 만약에 이게 둔각이라고 가정하면 이면각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다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로 제곱을 때렸다라는 거지. 제곱이 없어도 1, 2, 3, 4, 5번 중에 5번이 답이야.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답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정의가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가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배려예요, 배려. 자, 아무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니? 이거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주어져 있나? 그냥 정육면체라고만 되어 있나? 그냥 정육면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길이를 구하자 이거고, 여기를 한 모서리의 길이를 기준인 1이라고 하자. 그럼 뭐야? 얘는 1대1 대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하니? 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보조 평면을 생각해야지. 여기. 오케이? 그렇게 보면 요렇게
이렇게 긋겠어요. 점의 이름은 귀찮아서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수선의 발을 지금 내린 거지. 점. 얘들은 이해를 하는 건지 알지. A, F, G. 적는 김에 여기도 적으면 F, H. 여기는 H가 있으니까 뭐라 HI. 이렇게 적겠어요. 알겠죠? 지금 다 그림 상황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그림 상황 이해 갔다? 내리세요. 이거 90도죠? 이것도 찾아야지. 왜 90도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를 판정하는 방법은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돼.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얘랑도 수직이야 가 되겠어요? 그 정도는 기본이지. 그리고 소자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소자 삼각형이니까 뭐 졸라 쉽지. 뭐 어떻게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쉬워. 얘는 얼마? 루트 2다. 얘는 1이다. 이렇게 됐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어렵죠? 루트 3인가? 이거 루트 3,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알자. 이거는 인간적으로 알자. 그럼 뭐야? 이거를, H라고 하면, 루트 2 곱하기 1은 루트 3 곱하기 H지. H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H라는 거지. H가 얼마죠?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변을 알았어요. 세 변을 알고 이 가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럼 뭐죠?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하는 거.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니? 2BC. 하기 싫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2BC. 그 다음에 B제곱인가?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저거 3분의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3분의 루트 6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친절하게 다 적었어요. 그럼 이 값이 얼마니? 얼마야? 얼마냐고! 3분의, 잠깐만, 9분의 6. 내가 늙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3분의 2, 3분의 2, 3분의 4, 2. 이거 3분의,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따라서 코사인 60도 의 제곱이 답이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코사인, 잠깐만, 그런데 꼭 이걸 알아야 되나? 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게 이게 음수잖아. 음수다. 그러니까 음수가 되니까 세타는 뭐 둔각이다.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잠깐만, 여기서 세타를 뭐라고 했지? 여기서 세타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지? 그럼 표현을 달리 해야지. 요거를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아직 모르니까. 그럼 이게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가 둔각이다. 따라서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지금 기하니까 60분법으로 하겠어요? 알파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인가? 오케이? 그래서 얼마죠? 2분의 1이다. 따라서
답은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면은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답으로 찾다가 혼돈되는 일이 생길까봐 제곱을 해주는 아주 진짜 말도 못할 눈물 날 만큼 친절한 배려가 숨어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가보자. 쌤 피세요. 93페이지. 쌤 93페이지를 보면 528번이 있어요. 528번 그림이 정팔면체예요. 정팔면체. 아까 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하려는 거야. 뭐냐면 면 ABC와 면 ACD, 면 ABC와 면 ACD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 할 때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지금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아니에요? 알겠지?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가 되겠어요? 푸세요. 시작.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지금 요 그림과 저기에 최초로 그려져 있던 그림을 비교하면 그냥 같은 구조죠. 같은 구조.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충 겉에 있는 정육 매치를 대충 그리면 똑같은 그림 아니니. 그죠? 그래서 두 면이 이루는 교선인 이면각의 변은 중요하다. 수학에서 이 교가 들어가는, 기하에서 교가 들어가는 거, 교점, 교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해. 왜냐면 수학은 본질적으로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고 구분한다. 같다잖아. 얘는 같아. 뭐 얘와 얘가 같은 부분이 여기야. 얘와 얘의 같은 부분이 여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왜 같니? 라고 묻는 게 어리석은 질문일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이걸 설정하든 이걸 설정하든 상관없지. 이게 의미점을 설정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수선의 발은 여기 중점을 가져. 왜냐하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다. 이게 90도가 되는 거죠. 이 수선의 발을 수직이 되게 그리면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역시 정삼각형, 다른 말로 얘랑 얘랑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끝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두 이면각의 크기니까 아씨 얘를 이사를 보내겠어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세타다 이거지. 저기서는 이게 세타였는데 왜 결과를 적어놨지? 이게 세타였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거니까 이게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니까 풀이 과정은 완전히 똑같아서 생략하고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가 되고 시험 때가 되면 그냥 외우세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에. 알겠죠? 오케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해본 것처럼 방법만 알면 금방 푸는 거야.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도형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 외워. 뭐 그런 의미에 불과해요. 시험 때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봤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비교해보면 같은 문제거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른 기본 도형인 정육면체에다가 옮겨서 똑같이 물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는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생각해 두세요. 정리하세요.